안녕하십니까. 처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살아봤자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공황장애를 한번 겪었던 제 나이 또래의 중년의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황장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증상이 뭡니까? 그런데 이제 각 개인별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각기 틀린데 공통적인 증상은 있더라고요. 이 심장하고 관계되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 공황장애가 왜 올까 이렇게 해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덤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답니다. 다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사연들이 다 있죠. 그런데 살아봐야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쓰고 사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허탈하고 허망하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세상 다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그랬더니 다 그렇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한테도 유언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막 용을 써서 잘 돼봐라 이런 말을 안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런 게 다 현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장총몽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잘 돼보려고 껄떡거리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이 욕구라는 것이 다 그거 있잖아요. 결국 모든 욕구의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재물욕이다, 음욕이다, 색욕이다, 명예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잘 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 잘 되고자 하는 그 인자는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지옥이래요. 지옥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여기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이제 수승한 이쪽까지가 엄청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지옥고를 모면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껄떡거리다 보니까 본인은 그거를 내가 무슨 지옥을 가 하면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평생 내가 떳떳하게 살아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착각이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꿈꾸고 있는 겁니다. 꿈꾸고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하면서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이 또 이렇게 보면은 꿈 같은 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 현실이 또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것도 참 꿈 같은 허망한 것이다 이거죠. 현실이 무슨 언제 고정불변하고 영원하고 실체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고 계속 반복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또 하나 넘으면 산이고. 오늘도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 오는 과정에서 출근길에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간병인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중풍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거의 이제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봤어요. 1m 걷는데요. 제가 한 10분 지켜봤는데 10분 동안 1m를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재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분도 이렇게 보면 젊은 날에 체력도 있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얼마나 호탕하셨겠습니까? 술도 마시면 엄청 마셨겠죠. 우리 예전에 국세청장
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맥주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넣어가지고 원샷 하면서 그렇게 호탕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다 병에 이렇게 좀 시달린다고 그래요. 후문으로 보면은 암 안 걸린 분이 없고. 그러죠. 몸을 그렇게 젊었을 때 혹사를 시키면 결국은 나이 먹어서 그 대가를 치르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데서 무슨 뭐 술잔 먹는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 말짱 꽝입니다. 다 꿈 같은 소리예요. 다 나이 들면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꿈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이 뭐가 기계가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아도요 다 꿈 같은 소리고 꿈 같은 생각에 일장춘몽 미몽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미혹한 중생이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미혹한 사람들이 워낙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보면은 꿈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서민이고 그러면 이게 무주택자잖아요. 유주택자고 여기서 이제 또 다주택자도 있고 여기는 그야말로 부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유해에서 1주택을 가졌다가 다주택 가졌다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월세를 살다가 단칸방에서라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하다가 전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을 가지고 이렇게 부자 되고 막 이러는 과정을 한평생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가기가 너무 힘들죠. 3대를 걸쳐 가지고 갈까 말까 하죠. 솔직히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일단 먹고 살고 가정 단란하게 사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만족하다는 것만 알아도 행복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그 행복이 아니고 그거를 만족할 줄 아는 게 이제 지족한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서민을 위한다고 뭐를 하는데, 서민을 위한다고 뭐를 막 뭐 정책을 내놓고 마음대로 내놓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 막 뭐 때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대립시키고 그러더니 지금은 서민이 먼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또 이쪽으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를 살고 이 집의 소유자가 또 이쪽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따로 있어요. 이 집의 소유자가, 이 사람은 이제 다 이게 자기 소유 집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집에 이제 소유자에 이렇게 전세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그러면 A가 이제 서울이고, A가 이제 서울 외곽이고, A가 경기도고, 경기도 외곽이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전세 나 이제 나가 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 살 거다. 아들이 살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이 소유자는 다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전세 나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또 이 사람도 전세 나가. 그리고 이 사람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나가.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를 못 얻어요. 비싸니까. 애기도 못 듣고 이 지역으로, 같은 지역으로는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으로도 못 얻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저 지방으로 가야 되고 시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막 이게 다주택자 때려잡고 뭐 이렇게 세금 내고 할 때 잘해버린다 더 때려라 막 이렇게 세금 더 때려버려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꿈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딱 이렇게 장벽이 쳐 있어요. 이쪽에 내로, 남불, 산성이 이렇게 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내 편들은 다 이쪽에서 그냥 편히 살아. 엊그저께 무주택자였다요. 무주택자. 그런데 어떻게 좋은 셋을 만나가지고 출세를 해버린 거예요. 출세를 해가지고 그냥 산성으로 넘어와 버리고, 이쪽에서 다주택자 있고 유주택자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지금 막 애기저기 두드러 맞고 있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살았느냐, 내가 이러려고 70대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냐,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냐.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70대 할머니가 세법을 지금은 모르면 안 된다니까 세법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럴 정도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지금 상담하는 분들이요, 거의 사모님들이에요. 가정주부들이에요. 중년의 여인 다 이상입니다. 언제 이런 시대에 그분들이 언제 세금 상담료 내면서 상담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뭐 공짜로 생각하고 뭐 한 번씩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상담료 내면서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그 점에서는 조금 옛날보다는 나아지는 게, 왜냐하면 이제는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공짜 속에 가시 있고 뭐든지 이제 상담료 주고 상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가 지금 노비 문화하고 마름 문화라고 하잖아요. 마름. 노비 근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거예요. 노비 근성은. 그러다가 이제 이 마름은 하인 중에서도 이 마름이 더 밉다 하잖아요. 마름이. 그러니까 마름이 더 지독한 거예요. 같은 노비를 위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 완장 차여주니까, 완장 차여졌다고 막 그냥 뭐 장칼도 아니고 무슨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칼 춤추고 다니고 막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막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칼에 베이는 멍청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인문적인 정서도 없고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없을까? 그런 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괴롭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름이 저렇게 돼버리면 힘들죠. 하인도 힘들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 내로남불 산성이 너무 강하게 쳐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쳐버리니까 이게 뭐 모든 공직은 다 이 내로남불 산성에 이렇게 다 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찰이 이게 검찰이 한 번씩 끌려가면은 그 옛날에 좀 더 거기서 검찰 한번 수사 받고 나오면은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공직기관에서 사정기관에서 끌려가 가지고 그 자살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세청 끌려가 가지고 그 문답 받고 와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원 끌려가 가지고 문답 받고 와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냐? 유일하게 검찰이잖아요. 경찰만 해도 그렇게 자살은 안 해요. 그런데 그 검찰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고시를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고시생이 그게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자 하는 그 끌떡거림 하나에 머리를 쓰는 그런 그 정도 엷은 사고밖에 없다.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은 참 고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슨 술 먹고 기계 부리고 막 그게 참 꿈 같은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검사를 뭘로 보고 막 눈알을 부라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웃음 치고 말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꿈속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현실에 딱 꿈 깨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자기가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단 말 있잖아요. 진짜로 중이 지 머리 못 깎아요.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고 생각해 가지고 막 뭔가가 근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말년에 겪으시면은 참 그 인생도 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이 젊었을 때 다 겪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그런 거를 투영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오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게요. 그거는요, 진짜 천운에, 천복을 타고 나야만이 그런 사람을 만날까 말까 합니다. 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다 꿈 같은 존재들이고 다 미몽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거기서 정의를 찾고 뭐 정의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좋은 것이고 좋은 말만 해버리면 사람들 거기에 뭐 꼬박 죽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기득권의 교체였는데 예전에는 뭔가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라는 것이 이게 직업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권력이 없으면은 다 실직자잖아요. 실직자.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은 A라는 사람에서 이제 A가 빠지고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B. 그런데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국가 돈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식이잖아요. 국가 예산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만 5천 개래요. 정권이 바뀌면 뭐를 이렇게 임명할 사람이 2만 5천 명이면은 2만 5천 명의 이쪽에서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뿌려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국가 세금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공기업의 수익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쓸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잡는다. 결국은 그러니까 잘 되고자 하는 그 끌떡거림을 내가 풀자 이거요. 야야야 이제 내 차례가 됐으니까 내가 할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국민을 위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얼른 챙겨야지. 지금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니까 막 자기 알아서 능력껏 해 먹는 거예요. 그냥 해 먹을 수 있으면 해 먹었고 걸리면은 뭐 알아서 하든지. 그런데 막 그래도 막 달라 들어가지고 감싸줘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안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 국민들이 그거 지켜보는 사람이 그러면 나서서 뭐를 해요. 다 선수들이 있고, 싸움은 선수들이 해야지. 무슨 뭐 구경꾼이 나가가지고, 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못 참는다 나가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다 룰이 있는데. 20일 날 감사 보고서가 나왔죠.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계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해가지고 저게 이제 국회 감사 요구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월성 1호기 안정성에 대해서 감사해달라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안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언론 기사가 잘못하는 거, 그 기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월성 1호기 조계 폐쇄 결정이 타당성 점검입니다. 타당성.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달라. 국회가 감사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감사에서 이게 이제 사무처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렸다 하잖아요. 감사가 나오기 전에 2019년 12월 2일날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1일날 밤에 이게 일요일이다 이거예요. 일요일날 밤에 들어가 가지고 삭제를 해버렸다. 삭제한 이유가 이게 감사원 제가 볼 때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게 이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 유무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타당성 결정하는데 자료를 팩트를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판매 단가라든지 이거를 인위적으로 내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팩트 중심으로만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도록 그냥 사실 열거로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이제 폴더를 삭제한 그 산자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이제 주석에다가 달아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지는 감사원 문답시 제가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산업부 무슨과 사무실에 들어가 누구의 컴퓨터에서 이 건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폴더를 비롯한 각종 업무용 폴더를 삭제한 이유를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다음 날인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시간은 모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관과 면담 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제출을 그 자리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자료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인데,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드리면 마음에 캥길 수 있을 것 가로쳐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공무원의 양심상 그 정도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삭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 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제출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관련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월성 1호기 관련 업무용 폴더들을 삭제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함. 그리고 G는 2019년 11월 15일 이 국장님과 F 과장님과의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확인서 제출 요구가 있어서 회의를 한 것이었고, 11월 15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그 누구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삭제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지만 평일 낮에는 그 직원이 업무 중이라 안 되고 평일 밤에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회의할 때 F 과장이 저에게 자료 삭제하는 것은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말에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일 오전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는 바람에 이제는 진짜 삭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12월 1일 밤늦게 급한 마음으로 그 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삭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12월 1일 낮이나 그 전날에 감사원에서 컴퓨터 제출 요구가 올 것이라고 누군가 알려준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료를 삭제해버려야 자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자료 있는데도 자료 없다고 말하면 내가 양심상 꺼려서 가책을 받을 것 같아서 삭제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죠.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다 폐기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문서 파괴죄 아닙니까? 파괴죄인가? 그 형법에. 그리고 이거는 국기가 문란한 거죠. 국기가 완전히 문란 사건이에요.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자료를 다 삭제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별표 10, 14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팩트를 적어 놨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주요 추진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도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거를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시대가 오면은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식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통해 한수원 스스로가 조기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조기 폐쇄를 이행을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즉시 가동 중단 방침 결정을 요구한다. 그게 이제 2018년 4월 2일 날 대통령 비서실이 누구 이제 비서관실인데 이게 이제 최이봉 비서관입니다. 라고 이제 언론 기사에 보면 지금 가스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관계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결정한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산자부 장관이잖아요. 2018년 4월 11일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방안 검토를 보고받고 즉시 가동 중단의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즉시 가동 중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삼덕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등에 관여를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 위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하겠다라고 한 말이 그거죠. 본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6인이 감사원이 7인인데 한 명이 공세대가 6인이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1대 5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5가 친정부 성향이다 하면 1대 5가 되는데 과연 이제 그 내막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니까 의결을 보통 하루면 금방 해요. 그 회의할 때 보통은. 그런데 역사상 유례로 이렇게 뭐 4일인가 5일 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아주 민감하게 다뤘다 이거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이제 판사로서 이제 사고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막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의 성품 자체는 참 강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왜 감사원이 본인이 들어가서 뭐가 자기 의지대로 뭐가 될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착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분이 판단이 아직 좀 조금 그 부분이 옆에서 누군가 조언해 준 분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사권을 딱 100% 가지고 나한테 인사권 주시오 라고 이렇게 감사원장, 그래야 내가 감사원장 합니다 라고 했다면은 어땠을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감사원장은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이고 이런 또 이제 이런 마음 뭐 이런 갈등은 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도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라는 그 마음의 고충은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직이요. 저는 공직이 무너졌다고, 그런 공직기강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을 벌써 들은 지가 몇 년 됩니다. 몇 년 돼. 그러니까 이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정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느 그 공무원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저번 정부나 이번 정부나 뭐 별 변한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 정권이나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뭐 전 정부 나라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실리 위주로 돌아가야, 실리 위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아니 삭제하란다 해가지고 삭제하는 그 사람도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황당해요. 그게 이제 산자부 장관은 인사자료로 쓰라고 거기다 인사자료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 사장은 그분한테는 이제 뭐 좀 뭐를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보를 하고 그 대책을 나중에는 이제 무슨 회의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 평가성 뭐 이런 거 기준을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했고, 그 삭제한 사람들한테는 징계인데 경징계예요. 그것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기간에다가 산자부에다가. 아니 산자부가 뭐 그런 뭐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일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산자부 장관한테 그 사람 뭐 알아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서 경징계. 그러면 정직이나 감봉하고 끝나버린다. 아니 국가기강을 완전히 문란할 정도로 그 모든 자료를 삭제해버린 사람한테 경징계 요구하는 데가 어딨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 같은 일이. 그런데 이렇게 일반 서민들 70대, 60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뭐 추상같이 구급 세무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죽은 사람 생전 소득세도 떠들어 가지고 다시 추징한다 하고 막 난리 치는데, 이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또 한편에서는 또 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도대체 이 꿈이 언제 깨질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 하지만 이게 일장 꿈을 꿔도 우울하고, 현실을 이렇게 아무리 일장춘몽이라도 그것도 우울하고 외롭고 적적하고 맹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공황장애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를 가진 또 그 시각으로 또 사람을 보면 또 공황장애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우울하니까 나보고 웃지를 않는데요, 웃지를.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에 웃지를 않는 것 보면 우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웃으면은 저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피식피식 웃고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또 야단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우울한 세상이 계속 연속이 되고, 지금은 20대, 30대, 방법이 없잖아요. 전세도 이제는 전세 없어졌잖아요. 이제 전세는 진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월세로만 가야 되고, 월세도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종부세부터는 전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가가 되면은 월세 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월급 타면은 2분의 1은 월세, 나머지는 생활비 하다가 끝나는데 무슨 꿈이 있고 뭐가 비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 사는데 무슨 의미. 그러니까 허탈한 거예요. 지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 제가 볼 때는 자살률은 더 많아진다, 자살률이 많아진다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도 더 됐네요. 어떤 사정기관에 어떤 사람이 인사길목을 꽉 잡고 있으면서 너 나한테 충성할래? 이랬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총기 있어 보이는 사람 오라 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충성할래? 하면은 키워주고 내가 키워줄게. 아니면은 철저히 보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저 같은 사람도 조세 전문가가 못 됩니다. 이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들어가면 까칠해져 버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원하지, 저같이 딱 직설적으로 붙어버리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 번 살아도 금방이고 이렇게 살아도 금방이고 그럴 건데 왜 그렇게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이 한 직급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속에 이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참 꿈같은 행위들을 하는지, 참 미몽 속에 빠져도 참 어리석다. 그 돈 벌어서 자기가 그러면 호주머니에 다 챙길 것인가? 한 직급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결국은 팽당할 것인데 언제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살 것이냐.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공황장애 오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1m 걷는데 10분 걸릴 사람, 그런 병 걸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피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청명하고 맑아야만이 피도 이렇게 맑고 그러면 조금 건강도 이렇게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 꿈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그런 공직자들이 또 나오면요, 종교에 위탁을 해가지고요, 종교로 모자를 바꿔요. 모자를 바꿔가지고 자기 이미지 딱 세탁을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종교인들한테 자기 그 기법을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그대로 써먹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보면은 노비나 마름이나 다 이상하게 그런 저속한 그 재주 부리는 사람들의 세상이 둥글둥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에 서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서럽고 참 외롭고 적적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생을 어디 모임이나 어디 단체 이런 거에 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어서부터 그냥 외롭고 적적하게 사는 게 몸에가 배불러서 그 상관이 없는데,
평생에 어떤 조직에 살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 혼자 딱 떨어져 있을 때 참 그때는 괴롭겠다 그분들도.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참 측은해 보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고 이렇게 1m 한 걸음 탁탁 걸을 때 1m씩 걷는 그때가 제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지덕지하는 또 삶을 살아야 많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우울증 안 걸려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